속보. 베텐 게스트 최초 결혼 소식에 이어 출산 소식. 넉살 아버지 됐다. 축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드렁큰 타이거의 축하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베텐 게스트 최초 결혼 소식에 이어 출산 소식까지 넉살 아버지 됐다 였습니다. BTU 멤버 베텐 가족 넉살 씨가 오늘 오전 10시에 이것도 또 10시네요. 넉버지가 됐습니다. 물론 베텐 전체 가족 스텝 중에서는 이제 용준 PD의 출산 소식이 있었던 적이 있지만 이 게스트 출연자 중에서는 최초거든요. 넉살 씨가 인별그램을 통해서 출산을 팬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또 저희 베텐 측에도 개별적으로 귀여운 아들 사진과 함께 기쁜 소식을 또 전해줬고 저도 소통했고 정말 축하합니다. 베텐을 한 다음에 이제 또 결혼도 하고 넉버지가 되고 속전속결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아무튼 뭐 이 출산 후토크 그리고 또 아들 자랑 이런 것들 듣고 싶지만 아쉽게도 또 다음 마피아 녹음이 3월에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또 스케줄상 못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넉버지로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커피 쿠폰 타임을 분유 쿠폰 타임으로 바꾸자라고 하신 분 있고 저 아이는 커서 베텐러가 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넉주니어 너무 축하한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출산휴가 보내주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알못 두 남자의 TMT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이 생방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주 영화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그래비티로 수다 떨 거니까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문자 고릴라 채팅창으로 편하게 참견해 주세요.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 또는 카카오TV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성재 텐 생방송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가 있고 채팅 참여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웹툰을 넘어서 웹소설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스토리텔러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요즘 차기작으로 웹툰을 준비하신 줄 알았더니 웹소설을 지금 쓰고 계시다고.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소개하시니까 좀 연구스럽네요. 그냥 그 웹소설 제가 워낙 많이 보니까 많이 보면은 쓰고 싶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나중에 웹소설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기사에 탁 하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그냥 이제 하고 싶은 수많은 차기작 중에 웹소설도 있다 정도죠. 채팅창에 아무거나 막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무거나 웹소설 진짜 어렵습니다. 웹소설도 이게 공부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아니 웹소설이 아무거나라는 게 아니라 이종범 작가가 닥치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인생이 깁니까? 하고 싶어지면 닥치는 대로 해야죠.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웹소설이 원작이죠? 그렇죠. 웹소설 원작이죠.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 방영 기간에 웹소설 찾아보신 분들 저도 엄청 찾아봤거든요. 그거. 굉장하죠. 저도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제 그 웹소설 작가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저도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원작이 매출이 올랐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저도 원작이 궁금하니까 저는 당연히 웹툰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웹툰을 봤더니 또 타고 들어가니까 웹소설이 원작이다.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해진 세계죠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역시 스토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줄거리라는 것, 인물 설정이라는 것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뼈대를 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쓰이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 만드시죠. 저도 한번 크게 돈 좀 벌고 싶은데 아직은 뭐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시면 있고. 찌네타운에서 이종범 작가 영화를 다루는 날이 온다. 그야말로 이제 그 굿윌 헌팅에서 드디어 이제 쓱 떠나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제 똑똑 두드렸는데 안 나오는 그렇죠. 날. 무슨 말? 왜 보내려 그래요? 목요일에 딱 됐는데 마이크 앞에 이종범 작가가 안 앉아 있어요. 왜 자꾸 대장님까지 보내려 그래요? 저는 베네플렉처럼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혼자 영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죠. 돈을 아주 많이 버는 날이 온다면 여기 정말 놀러 오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 누가 막 구박해도 행복해. 그래요. 근데 시나리오도 쓰고 싶어요 나중에.
자, 한경철님, 털 작가님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 게임도 하시던데 게임은 또 언제 하는 겁니까? 게임을 한다면 몇 시간 하나요? 요즘 빠진 게임 있으신가요? 요즘 제가 굉장히 심취한 게임이 있습니다.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난리 났어요. 호그와트 레거시라는 오픈 월드 게임이 해리포터 세계관을 완벽히 구현해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이종원 작가가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시큰둥하시더라고요. 네, 그 듣고 근데 제가 인터넷을 하는데 갑자기 그게 엄청 보이는 거예요. 많이들 하죠 요즘에. 그게 난리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저도 지금 그거 틈틈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호그와트 안에서 길을 잃는 경험, 호그와트 인근에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경험 엄청나요. 마법 동물도 많고 뭐.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많이 끊기고 좀 로딩 시간이 길다 정도 빼면은 대작 게임입니다. 아주. 희대의 걸작이라고 하신 분들 엄청 많네요. 지금 채팅창도. 많이들 하셨군요. 하시는 분들 많고. 좋네요. 축구 게임 그냥 보내주자라고 하시는데 요즘 축구 게임도 또 다시 중흥기를 맞았어요. 맞아요. 요즘 굉장히 많이 하시죠.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일일까요? 저의 이 외길 인생. 그렇죠. 축구 게임 외길 인생이. 근데 거기 한번 호그와트 레거시 살짝 가보세요. 그래요? 마법의 그 동심의 세계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제 집에 또 이제 먼지 쌓여 있는 게임기가 두어 개 있기 때문에 한번 돌려봐야겠네요. 네.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누구나 인정하고 또 후토크거리도 많은 영화들을 매주 한 편씩 골라서 재미있는 뒷얘기 그리고 명장면 토크 등 관련 TMI 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정통 고품격 라디오죠. 예. 네. 오늘 다룰 영화는 뭡니까? 바로 황홀하고 두려운 우주에서 평범한 지구로 가는 아주 험난한 여정을 그린 짧은 영화입니다. 하지만 아주 깊은 영화죠. 그래비티입니다. 제가 작가님이 저한테 그래비티 하나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정말로 지금 제가 한 50번 넘게 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마지막 그 연재작이었던 닥터 프로스트 시즌 4를 연재할 때 마감이 힘들어질 때마다 봤어요. 딱 90분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40번 50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저보다도 많이 보죠. 저도 한 10대 번 봤는데 극장에서만 저도 3번을 봤습니다. 그럴만한 왜냐면 이거는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아이맥스, 4D 다 봐야죠 한 번씩. 아이맥스로 보면서 그 체험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벌써 10년 됐네요 영화가. 벌써 그래요. 근데 지금 봐도 전혀 옛날 영화 같지 않고요. 오히려 미래 영화 같아요 좀. 2013년도에 개봉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입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Children of Men 걸작이죠. 그리고 해리포터에서도 제일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아즈카반의 죄수를 맡은 게 알폰소 쿠아론입니다. 네네. 그리고 아들도 영화 쪽 일을 하는 요나스 쿠아론이라고 있는데 그 둘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각본을 쓰고 만든 영화죠. 산드라 블록, 조지 클루니가 주인공이고요. 2014년 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주 상을 그냥 휩쓸어 버렸습니다. 10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어요. 거기서 감독상, 시각효과상, 음악상, 음향 편집상, 음향 효과상, 촬영상, 편집상 등 총 7개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굉장하죠. 감독상. 이게 사실 근데 뭐 듣기로는 산드라 블록이 우주에 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주나 뭐 이런 쪽으로 가본 적이 없다면서요. 우주는 누가 가봤겠어요? 조지 클루니는 가봤겠습니까? 이거 뭐라 그랬지? 찍는 거 자체가 아예 그냥 거의 80% 이상이 그린월. 그냥 거기서 그냥 떠다니면서 찍었다. 수중에서 찍고. 수중에서 찍은 거구나. 수중에서 찍은 부분이 많아요. 수중 촬영 부분이 굉장히 많고 유명한 장면 몇 개는 수중에서 찍었고 재밌는 뒷얘기가 있죠.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수중 촬영을 할 때마다 이 산드라 블록이 너무 고생하잖아요. 숨 참으면서 연기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자기도 그 장면을 촬영할 때 같이 숨을 참았대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요. 생색내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산드라 블록보다 훨씬 먼저 숨을 토해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뒷얘기가 있죠. 그렇죠. 자, 줄거리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우주에 떠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주를 탐사하던 라이언 스톤 박사 바로 산드라 블록이 우주비행사 맷 코발스키 바로 조지 클루니 이 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걸 이제 그 미션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 있죠. 뭐 물리학 박사, 뭐 전기학 공학 박사 이런 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훈련을 받고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원래 본 업을 하는 걸 이제 이런 미션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조지 클루니 맷 코발스키는 완전 베테랑 우주 비행사고 라이언 스톤 박사는 이제 자기 원래 전문 분야가 있고 우주인으로서는 약간 좀 뉴비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주에 떠도는 인공위성 잔해물
이걸 이제 데블이라고 합니다. 우주 쓰레기라 그래요. 그 우주 쓰레기하고 사고 때문에 부딪힙니다. 네. 그러면서 엄청 사고가 나가지고 다 막 죽고 파괴되고 결국은 우주에 이 단둘이 남게 돼서 심지어 중간에 믿음직했던 마지막 동료 맷 코왈스키와도 헤어지면서 이 라이언 스톤 박사는 우주 미아가 돼버리고요. 예. 이 혼자가 된 우주 미아 라이언 스톤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얘기를 90분에 아주 단단하게 담았습니다. 등장인물이 그냥 둘이에요. 사실 그래요. 아 근데 이 목소리 연기 유명한 분들 많아요. 에드 해리스. 에드 해리스가 네. 관제센터 컨트롤 그 센터 팀장으로 나오죠. 그 탑건의 그 장군차에서 내리는 장군님. 장군님. 자, 제독이죠, 제독. 그죠. 예. 근데 이 재밌는 게 에드 해리스는요. 이 아폴로 13이라는 영화에서도 똑같은 직업으로 나와요. 그렇죠. 나사의 컨트롤 센터 팀장. 약간 그런 쪽에 특화된 분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리자 얼굴이라고. 예. 관리자상이에요. 관상이 관리자상이에요. 절도 있는 지휘관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그것도 약간 그 대충 뒤로 뭐 해먹고 비리를 저지르는 관리자가 아니라 대쪽류 관리자상. 그렇죠. 그래서 군인을 해도 장군이고 예. 나사로 가도 나사 팀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목소리는 에드 해리스가 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거를 보고 약간 이제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압도적인 체험이니까 그렇죠. 우주물이 땡겨가지고 저는 아폴로 13도 다시 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만드는 영화죠. 네. 그리고 이거 보고도 사실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도 보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드 아스트라, 에드 아스트라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렇죠. 브래드 피트 나왔던. 예. 또 뭐 있지 그 마션, 뭐 이런 마션. 거, 예. 우주 체험물들이 이제 막 나왔죠. 마션이 완성되는데 은근히 이 그래비티가 일조한 거 아세요? 그래요? 그래비티가 개봉됐을 때 마션 완전 초기 제작장기였어요. 근데 그때 다들 투자자들이 두려워했대요. 아 영화 우주 영화 망할 것 같은데. 그래비티 상황 보자 한번. 그래비티가 망하면 투자금 다 빼자. 이런 상황이었대요. 당연히 대성공이었기 때문에 마션도 순조롭게 갔다고 합니다. 저는 제 이제 개인적인 인생 영화 탑 10 안에 네. 그래비티가 꼭 들어갑니다. 저는 탑 3 안에 들어가요. 아, 그 정말 정도예요? 정말 사랑하는 영화예요.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고 그걸 어떻게 90분 안에 넣나? 두 명의 인물 그리고 90분의 시간. 근데 엄청나게 얘기가 묵직하고 깊잖아요. 예. 근데 이걸 다 보고 나면 아 우주 영화는 결국 그래비티인가? 이게 돌아오는 감이 좀 있어요 저는. 아니 이거를 넘는 그 우주 체험이 거의 네.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냥 2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올까요? 이게 헐리우드 공식인데 나올까요? 그냥 2 그냥 뭐 철판 깔고 네. 그냥 2 한번 만들어서 다오 이런 그냥 느낌. 지구로 예. 돌아온 뒤에 아니면 다시. 게임 회사랑 협조해가지고 네네네. VR 그래비티 하나 만들어 그래, 다오. 맷 코왈스키 아들. 그렇죠. 그때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 듣고 있었어. 예.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우주 비행사 되겠다. 근데 그 교관으로 온 사람이 라이언 스톤 박사인 거예요. 탑건에서 본 내용인가요? 그러네요. 그리고 자, 캐스팅 얘기해 드릴게요. 예. 원래 산드라 블록이 아니라 안젤리나 졸리였습니다. 그리고 안 돼서 나탈리 포트만이었어요. 근데 안 돼서 산드라 블록으로 왔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쵸. 예, 또 레옹이기도 하고 나왔던. 스타워즈라서 약간 근데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둘 다 잘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리고 조지 클루니 전에 원래 됐던 분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말 많고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묵직한 역으로 했는데 그때 나왔던 게 아이언맨 3 작업 중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하게 되었죠. 뭐 캐스팅은 흠잡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완벽하죠. 예. 이 중에 누가 했어도 완벽한데 우리 기억 속에서는 이제 산드라 블록과 조지 클루니로 완벽하다 이미. 그렇습니다. 자, 지니민님이 4D 시스템이 이 영화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4D랑 잘 어울렸어요. 네. 최소한의 효과음으로 이 정도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다니 그럼요. 대단한 영화예요. 네. 우주는 이제 사실 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소리를 일부러 조금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악보다 네. 음향이 되게 중요한 영화였는데 이 영화 음악 감독이 원래 음향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의 3번째 작품 만에 아카데미를 탔으니까 예. 되게 드문 케이스죠. 저는 항상 그 해외 출장 갔다가 네네. 이제 귀국할 때 월드컵 갔다가 네. 올림픽 갔다가 귀국할 때 네네. 이제 쓱 인천이 보일 때쯤 있지 않습니까? 밑에. 네. 그래서 이제 탁 바퀴 꺼낼 때 비행기가 랜딩 기어 내려올 때. 푹 소리 날 때 네네. 그때쯤 이 음악을 듣습니다. 아. 예.
귀환하는 느낌으로. 이 음악이 기가 막혀요. 저는 작업할 때 이 예. OST를 틀어놔요. 우주 미아된 기분. 앞부분은 되게 좀 그 무섭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그죠. 약간 심해 소리 같기도 하고. 네. 네. 자, 여러분 청취자분들이 보내신 그래비티 명장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심장 도둑님께서 롱테이크 오프닝 시퀀스가 최고의 명장면 아닙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노래도 듣고 농담 따먹기도 하면서 지구의 풍경을 바라보는 장면을 너무 멋지게 촬영했는데 곧 깨진 위성 조각의 파편을 맞고 날아가 버리는 장면에서 찐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사실 이 오프닝 시퀀스에서 딱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이 나와요. 보통 관람이 아닌 체험이다. 이게 13분인가 10몇 분짜리 롱테이크로 가잖아요. 워낙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이 롱테이크를 좋아해서 뭐 칠드런 오브 맨 같은 거 보면 엄청 긴 롱테이크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도 우주에 아예 와 있는 장면을 느끼게 해주지 않으면 이 영화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시작할 때 13분 동안 안 끊어주고 쭉 갑니다. 거기서 완전 새로운 기법들 많이 써요. 예. 근데 이 오프닝에서 어쨌든 바로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이 또 약간 땡기게 만드는 영화가 아마겟돈이거든요. 아, 그죠. 아마겟돈 보면은 초반에 그 위성 그 위성인가요? 그 뭐죠? 해성이죠, 해성의 해성. 그 잔해 때문에 네네네. 막 터지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죠. 거기에 관제탑에는 빌리밥 손튼인데 그죠. 그 사람도 관제탑 그 지휘관으로 딱입니다. 빌리밥 손튼도 관상이 예. 그 매니저상이죠. 그렇죠. 예, 많이.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오프닝 할 때 아무 화면도 안 나올 때 그 글자 나올 때 있잖아요. 그래비 딱 나올 때 예. 그때 소리가 엄청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커지잖아요. 예. 저 글자 가서 보면서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 이 정도까지 큰 거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을 때 바로 그 뒤에 소리가 탁 끊기니까 진짜 고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주의 느낌이 그냥. 그걸 주려고 어차피 그냥 해봤자 극장 조용하기 때문에 모른다. 엄청 큰 소리로 가다가 탁 끊어버리자. 야.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근데 그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막 여기 뷰가 최고 맛집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여기 써있네요. 이거 작가님이 정리해 주셨네요. 여기 뷰는 최고야 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지구 거기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조국이었던 멕시코 상공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깨알 TMI가 있었어요. 예. 그다음요. 자, 그다음에 벨런본 인데이님께서 타인이 아닌 본인. 예. 벨런 본인데이군요. 자네가 날아와서 대원들을 습격했는데 라이언 스톤 박사가 고정장치에 매달려 날아갈 때요. 가까스로 고정장치를 풀었는데 원심력 때문에 멀리 날아가고 무전까지 끊겼을 때는 이대로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거 영화 역사에 남을 만한 공포씬 아닙니까? 진짜 무서웠어요. 막 물어보잖아요. 막 뭐가 보이냐?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안 보이지. 막 돌아가는데 막 계속 물어보니까 관객들도 대답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안 보여. 그냥 계속 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 일단 그 다리 무슨 뭐죠? 긴 그 파이프 같은 데 달려서 돌다가 예. 이거를 탁 푸는 순간 쿵 하고 날아가잖아요. 예. 그 장면 너무 무서워요, 정말. 이거 진짜 이렇게 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들 아마 했을 거예요, 관객들이. 그러니까요. 예. 특히 아이맥스로 보면 이제 막 진짜 어지럽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주멀미 막 생기는 것 같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 3 때문에 그랬지만 이 장면 때문에 폐소공포증 올 것 같다고 얘기해서 거절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관객들까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오니까. 네.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했죠. 닥터 스톤 하면서 막 계속 그렇죠, 부르고. 그렇죠. 조지 클루니 목소리로. 그렇죠. 맨 다운 그러고. 뭐가 보이기는 지구가 그냥 빙빙 돌고 있는데. 근데 이거 거기 그 마찰이 없으니까. 그렇죠. 공기 마찰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멈춰야 돼 그때? 영원히 도는 거잖아요. 그러고. 사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자,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그래비티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게 한 10대 번 봤는데 토크를 하다 보니까 또 엄청 땡기네요. 새록새록 떠오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래비티 명장면 토크를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공중부양님께서요. 스톤 박사가 맨몸으로 우주에서 혼자 떠돌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장면. 산소도 부족하고 무전도 끊긴 상태에서 코왈스키가 제트팩을 타고 날아왔을 때 이제 살았다 했네요. 이때 그 안도감은 정말 엄청나죠. 저 어둠 저편에서 쫙 칙칙칙칙 하면서 와가지고 탁 잡았을 때 그 칙칙이 굉장히 사기템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우주에서 저거 칙칙칙
시켜가지고 집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이 영화가 실제 우주 비행사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영화로 유명하거든요. 네. 나사의 우주 비행사 그 우주 유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를 들면 뭐 실제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근데 굳이 꼽아가지고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칙칙이를 라이언 스톤 박사를 비롯한 나머지 멤버들도 타고 있는 게 보통이다 원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통상 작업을 할 때는 한 명 커맨더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타고 있다 하나씩. 근데 영화에서 이제 그러면 진행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그 나중에 그 산드로 블록이 소화기 가지고 칙칙이처럼 쓰잖아요. 과거에 픽사의 그 월리가 했던 바로 그때부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것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아마도 그 우주의 기압과 온도 때문에 발사가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은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뭐 우주선에서 쓰는 건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사가 그렇게 일을 허투루 하겠어요? 그걸 한다고 저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진짜로 그 엄청 추운 그 절대 영도 거기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나사니까. 다음은요. 누물보님께서 동료들의 유해를 수습할 때요. 방금까지 같이 우주망원경 고치던 사람들인데 파편이 관통당한 모습도 보여줘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족 사진이 떠다니는데 진짜 허망했어요. 근데 이게 그 그래비티를 보다가 처음으로 공포 영화처럼 놀라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굉장히 끔찍하죠. 쩡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보면은 그분이 그 코알스키하고 라이언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초반부에 뒤쪽에서 막 바보짓 하니까 하버드 출신이래 믿어져? 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막 우주 데브리들이 날라올 때 뒤쪽에서 뭔가에 맞은 것처럼 이렇게 퉁 합니다. 그렇죠. 그거 보고 바로 맨 다운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얼굴이 진짜 허망하게 그냥 뻥 뚫려버리는지. 네, 그러니까 되게 무정물 같은 느낌으로 일부러 연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인생 별거 없다 인간 이런. 코스믹 호러. 그렇죠. 이거 정말 무력감을 느끼게 해주는 종류의 공포죠. 그리고요. 계란 브레드님께서 스톤 박사와 코왈스키가 러시아 소유즈호를 찾아 우주를 표류하는데요. 그때 코왈스키가 지구에서 가장 그리운 게 뭐냐라고 묻자 스톤 박사가 자기의 죽은 딸 얘기를 덤덤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때 산소까지 떨어지죠. 1% 남았어요. 그때 딱 그 딸 얘기하니까 그 코왈스키가 소목에 있던 작은 거울 딱 꺼내가지고 비춰가지고 뒤에 있는 그 라이언 박사 봅니다. 지금 제 상태 괜찮은 건가? 근데 그때 하면서 1% 남았습니다. 딱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쭉 가고 코왈스키 박사는 이제 그냥 실없는 얘기들을 쭉 하는 수다쟁이인데. 그러니까요. 투머치 토커인데 이제 계속 뭐 얘기 좀 해봐. 지금 왜냐면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련함이죠. 그 커맨더의 능력이죠. 계속 집중력을 조금 분산시켜 주려는. 그렇죠. 왜냐면 이 CO2가 많으면 몽롱해지니까. 얘기해봐. 뭐 했었어? 뭐 이러는데. 남친 없냐? 아빠 없냐? 갑자기 지구 쪽을 쓱 보면서 그러니까요. 딸이 있었어요 하는 순간 이 음악이 싹 바뀌면서 I had a daughter 딱 그런 순간. 백미러로 이제 쓱 보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영화가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이 코왈스키가 진중해지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그 딸 죽은 얘기할 때 딸이 왜 죽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태그놀이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그냥 얼음땡 같은 거예요. 술래잡기 같은 거.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상적인 거. 애들 다 하는 놀이. 그렇죠. 근데 그거 하다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 10번째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허망했겠다 정말. 그런 상황에서 아직 딸을 못 보내준 상태죠. 라이언 스톤 박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주에 왔구나. 그렇죠. 왜 저기서 저렇게 텅 빈 눈동자로 그냥 우주에서 떠돌면서 뭐 술이나 하고 있고. 그런 그게 작가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시나리오인 게 처음부터 이 라이언 스톤 박사가 살아 돌아가고 싶어 안달인 사람. 정말 생존 욕구가 가득한 사람이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별로 돌아가도 뭐 그냥 무섭긴 한데 살겠다는 의지가 좀 낮은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뒤쪽에 살겠다는 의지가 막 올라갈 때 사람이 변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주기 위해서 굉장히 잘 설정을 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이제 그 돌아갈까 하는데 안 되니까 에이 몰라 이러면 순간들이 있는데 여기서 좋아 그냥 죽을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추운데 뭐 추운데 무슨 작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거기서 관객들도 같이 포기하는 느낌들을 조금씩 그렇지 이거 어렵지 못 갈 거야 이게 있는데 거기서 또 한 걸음을 가고 그렇죠. 할 만큼 했다 이런 느낌에서 위대한 한 걸음을 가게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합니다. 다음은요. 덤온이님께서
소유주호를 찾아 겨우 들어온 스톤 박사가 우주선에서 어머니 뱃속에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 관들은 마치 탯줄처럼 보이고요. 스톤 박사도 평온해 보이더라고요. 안도감과 안정감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명장면이죠. 네. 이 자궁 속에 태아 포즈를 한 산드라 블록. 네. 그리고 이제 또 산드라 블록의 어떤 그 운동이 잘 된, 그렇죠. 정말 그 근육량이 많아 보이는 허벅지를 칭찬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잘 보시면은 체지방률이 아마 한 이거 한 네. 17%까지 갔을 거예요. 왜냐면 삼두가 보여요. 네.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 것뿐 아니라 감량을 많이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박사고 뭐 이제 수리 쪽을 하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이제 딱 나오니까 오 굉장히 운동을 또 한 역시 그렇죠. 우주에 오기는 쉽지 않아 이런 느낌도 있고. 그 대학원에서 저런 몸 만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그죠? 근데 이 장면이 사실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수중 촬영 씬으로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영화 시나리오적으로도 이 장면 전이랑 후로 딱 챕터가 바뀝니다. 살겠다는 의지가 1차 진화한 순간이에요. 그 직전에 나온 대사가 뭐냐면 빨리 그 코왈스키가 멀어지면서 말하거든요. 빨리 말해라. 넌 해낼 수 있다고. I can make it. 말해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면서 딱 들어오는데 처음으로 살아볼까? 살아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가는 부분이죠. 요때가 이제 이산화탄소 엄청 꽉 차가지고 네. 약간 해롱해롱거리다가 들어와가지고 그죠. 간신히 산소 마신 다음에 네. 이럴 때 그리고 그 조지 클루니는 이제 점점 아직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들리잖아요. 그래서 네. 가면서 그렇죠. 난 갈 테니까 넌 살아 돌아가. 좋은 소식 하나 있어. 네, 우주 유영 씨가 기록을 깼어. 그거. 그리고 마지막 말이 그 뭐 겐지스에서 해 뜨는 장면. 와.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겐지스 위에 걸린 해를 봐라. 석양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거기에. 예. 자, 아무튼 뭐 이거 명장면을 많이 제보해 주셨는데 이거 다음 주까지 해야 돼요, 솔직히. 이게 영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영화 만듦새이기 때문에 모든 장면이 다 명장면이기 네, 때문에. 그냥 한 땀 한 땀을 다 얘기해도 다 명장면이 되거든요. 명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그래비티 명장면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네. 나온 명장면 외에 탑3로 꼽히는 명장면을 골라봤고요. 그중 최고의 명장면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그래비티 명장면 후보 1번입니다. 후보 1은요. 라이언 스톤 박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맷 코왈스키 장면. 내용은요. 우주에 단둘이 남게 된 스톤 박사와 맷 코왈스키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손상된 소유주를 타고 탈출을 하려던 중 코왈스키가 날아갈 위기에 처합니다. 스톤은 다리에 낙하산줄이 걸려서 간신히 코왈스키를 붙잡고 있었는데요. 코왈스키가 이러다간 다 죽어! 자신의 우주복근을 풀고 스톤을 우주정거장 쪽으로 보내고 본인은 우주 멀리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뭐 우주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네네네. 그냥 느낌으로는 아니 한번 딱 땡겨졌으면 저도요. 와야 되는데 왜 계속 절로 뭐가 바람이 불거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맞아요. 계속 저쪽으로 가는 거지? 여전히 이게 좀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거기서 한번 걸렸잖아요. 예. 한 번에 으잇 하고 땡기면 다시 또 그 관성으로 반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속편하게 하고 있었어요. 자, 찬성 의견. 찬성 의견은요. 코왈스키의 리더십과 유쾌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톤 박사가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된 것도 이때 코왈스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왈스키가 우주로 날아가면서 멀어지는 와중에도 스톤 박사를 살리기 위해 생존 방법을 계속 알려주는데 진짜 멋있었습니다. 야, 진짜 커맨더 같죠. 진짜 리더란 이런 것. 네. 반대 의견은요. 우주에 혼자 남겨지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영화적 허용으로 둘 다 살릴 수는 없었을까요? 채팅창에 원심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럼 그게 계속 돌고 있었던 건가? 그런 거였나요? 그런가? 제가 그러면 돌고 오늘 있는 다시 느낌은 보고 왔는데 모르겠네요. 궤도랑 연결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생방송해야 됩니다. 조지 클루니도 주연인데 이렇게 빨리 죽어도 되나 싶었어요. 조지 클루니 좀 더 보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건 맞아요. 너무 일찍 갔다는 느낌은 들죠. 느낌적으로는. 근데 그게 사실 엄청난 희생인데 엄청난 영화에 무게감을 주는 장면이 그렇죠. 돼버리니까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너무너무 잘 주려면 그 직전까지 진짜 믿음직스러운 사람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제거했을 때 정말 무서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독자래. 관객을 조련하기 위한 완벽한 원칙대로 하고 있어요. 기대를 이만큼 시켜놓고 탁 뺏고 엄청 시끄러웠다가 소리가 없어지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 그러고도 한 번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장면이죠. 그게 바로 후보 2번입니다. 네네. 갈까요? 가시죠. 그래비티 명장면 후보 2번입니다. 동료 코왈스키의 환영을 보낸 씬입니다. 내용.
연료 없는 소유주에 홀로 남아서 다 포기하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죽음을 기다리던 스톤박스 앞에 우주를 떠돌던 맷 코왈스키가 짠 나타납니다. 네. 캡슐 안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농담을 하더니 지상 착륙용 로켓 엔진을 쓰면 된다. 착륙과 발사는 같은 것이다. 라는 결정적인 힌트를 주면서 도와주는 장면인데 이 모든 게 환영이었죠. 찬성의 결은요. 코왈스키의 환영을 보면서 의지할 사람이 돌아왔다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그때 그 안도감이 저에게도 전달될 정도였습니다. 맞죠. 야 여기서는 개연성이고 뭐고 욕할 마음 안 들어. 그냥 좋아.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용기를 주는 조지 클루니 덕분에 스톤 박사가 기운을 차리고 지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환영이었지만 아주 좋은 도움되는 환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최고 명대사죠. 그쵸. It's time to go home. 그리고 삐삐삐삐삐삐삐삐 하고 현실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그 밸브를 돌리죠. 네. 반대 의견은요. 이럴 거면 조지 클루니를 안 죽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환영신을 넣지 말고 스톤 박사 스스로 착륙 방법을 떠올리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원칙상 주인공이 스스로 뭔가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의 코왈스키는 이 산드라 블록 내면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비유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린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몽롱해지니까. 예, 그렇죠? 무의식 중에 혹은 꿈을 꾸면서 답을 찾는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죠. 제가 마피아 게임 꿈속에서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3인 마피아 게임. 아 좋은 정보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대 희생자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마피아 게임의 어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셨잖아요. 아 제가 비료죠. 퇴비. 그렇죠. 근데 사실 요건 반대 의견 뭐 일리 있지만 요런 영화에서 갑자기 주인공이 일반적인 극처럼 갑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마션 같은 톤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야기가 톤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바로 직전까지 제일 의지했던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게 훨씬 더 무게감을 줄 수 있어요. 문 열 때 시겁했어요. 공기 빠지고 추워지고 이러면 어쩌지 하고요. 그쵸. 이게 그 관객들의 한 절반 정도가 문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환영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렇죠. 일단 이과들은 그 코왈스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죽는 거 아니야? 우주복 안 입었는데? 산드라 블록은 무조건 죽어야 되잖아요. 우주복 안 바로 입었으니까. 즉시 죽어야 되는데 얼어붙어야죠. 휙 하고 바람만 불고 그냥 무슨 추운 지방에서 문 열고 들어오듯이. 달리는 차 창문 여는 것처럼. 네. 그래서 되나? 저도 문과니까 되나? 난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느낌 정도로 봤는데 알고 봤더니 환영이었다. 거기서 그 진짜 저는 전체적으로 최고의 명장면. 네. 이 코왈스키가 앉아가지고 보드카를 꺼내서 빨대 뽑아서 한 입 마시잖아요. 빨대 꽂혀 있어요. 꽂혀 있죠. 짜잔 하면서. 그게 이제 이게 뇌구조 안에 산드라 블록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환영까지 다 만들 수 있었던 게 그렇겠죠. 아닌가. 그리고 최고의 명장면 명대사가 이 장면에서 다 나옵니다. 다 끄면서 얼마나 조용하고 좋냐. 근데 이게 조지 클루니가 아이디어를 낸 시퀀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코왈스키 환영을 보는 이 장면 전체가 아예 조지 클루니 아이디어로 들어갔던 추가된 장면이라고 하죠. 이 정도 대배우면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오호. 아니면 너무 일찍 아니면 너무 약간 나 너무 일찍 퇴장해서 분량 할 일 없나? 영화적 분량 챙기기. 한 번 정도 분량 더 해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속셈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최고니까. 최고니까. 결과적으로 명장면이 됐습니다. 보드카는 그것도 실제인가? 네, 그 우주선에서 마시는 우주인용 러시아산 보드카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주인용 러시아선. 그러니까 보드카가 안 얼잖아요, 잘. 그렇죠. 저도 냉동실에다가 보드카를 넣어놓거든요. 네네네. 그게 20도까지 이게 그 액체가 딱딱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차갑게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오히려 그게 제일 맛있어요. 적정 온도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런 나라에서 먹었으니까. 나사니까 일단 그 납품되는 물건들도 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보드카도 뭐 좋은 거 쓰겠죠. 그렇죠. 네. 자 다음은요. 그래비티 명장면 후보 3번입니다. 지구로 돌아온 스톤 박사가 두 발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씬. 내용은요.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은 스톤 박사는 중국 우주전고장 텐궁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고 귀환선을 분리해서 대기권에 무사히 진입합니다. 우주선이 호수에 떨어지면서 극적으로 살아서 두 발로 걸어나가는 엔딩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조금 열이 받았어요. 왜죠? 아니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지구에 간신히 착륙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이거
개죽음 당한 느낌처럼. 예. 그래가지고 물에서도 간신히 나왔는데 네네네. 그 공포가 좀 있었어요. 상어 만나면 어떡하지? 아, 그죠. 근데 다행히 개구리가 있었죠. 이곳은 민물입니다. 를 알려줬죠. 근데 이 장면은요, 영화 그 시나리오 작가하고 감독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옛날 영화면은요, 잘 돌아왔으니 됐지. 그 뒤는 너무 쉽게 구조돼가지고 저기서 이제 구조대가 헬기로 오고 있고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새로운 탄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이 엔딩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 양수가 터지는 얘기예요. 거기서 숨이 막히고 처음 이 출산했을 때 애가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이제 그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좀 힘들게 가야 된다. 근데 저는 여기가 그래가지고 전 한 10대 번 다시 보면서도 여기서는 항상 불편해요. 아, 그러시군요. 이 물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물로 간신히 나온 탈출까지 성공했는데 상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악어가 팔 하나 잡고 돌면 어떡하지? 그런 내용이면 이제 투자가 안 되죠. 그리고 어쨌든 민물입니다. 따뜻한 기온의 어떤 온화한 기후에 어떤 땅에 떨어졌습니다라는 거 알려주는 정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즐리 베어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이 몸을 잘 못 가누잖아요. 그래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곰이 이제 터벅터벅 와가지고 꿀 이러면서 물고 갈 수도 있잖아요. 매드무비 같은 데서 좋은 아이디어네요. 투자가 안 되겠죠. 실제로 그 처음 태어난 아이의 울음을 대신해서 뭘 할까 했던 게 우주비행사가 다시 오랜만에 지구로 돌아오면 중력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력을 이겨내는 장면으로 첫 출산의 느낌을 어떻게든 보여준 거죠. 제가 근데 듣기로는 바로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들었는데. 저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동안 못 일어나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새로운 탄생의 고통을 보여주는 거죠. 찬성 의견은요. 스톤 박사에게 지구는 지루하고 슬픈 공간이었는데 우주에서 살아남아서 지구로 돌아올 때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웃죠. 흙을 만지면서 거기서 피식 웃잖아요. 네. 영화 제목도 그래비티, 중력이잖아요. 지구에서는 산소도 중력도 당연한 건데 중력 때문에 못 일어나는 스톤 박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영화 보는 내내 중력보다는 산소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는데요. 영화 제목도 옥시즌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영화 마지막에 갑자기 중력?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옥시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 의견이 영화를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 감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으신 거라고 보죠. 아무튼 그러면서 딱 그 산드라 블록이 마치 지구에 도착한 최초의 인류처럼 딱 일어나서 턱 걸어가는데 그 뒤에 그래비티가 쫙 깔리죠. 그러면서 이 장면도 카메라가 이 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거든요. 네. 그 정말 새로 태어났구만하는 그 느낌을 잘 줍니다. 그 일본판 그 제목 개봉작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로 그래비티였어요. 제로 그래비티? 거꾸로 지은 거죠. 그때도 무지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현지에서 일본에서.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아바타 2 그거 할 때 돌고래 쇼 했다 그러던데. 아 진짜요? 예. 아니 그럼 어떻게 그거 이 메시지를 거꾸로 이해하면 어떻게? 자, 탑3 중에 최고의 명장면 뭘로 선정하시겠습니까? 스톤 박사 걸어가는 씬, 스톤 박사를 위해 희생하는 코알스키 씬, 그리고 동료 코알스키의 환영을 보는 씬. 네. 저는 50번 넘게 봤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볼 때마다 전율하는 씬은 3번입니다. 아, 너 걸어가는 거? 마지막 순간에 두 발로 턱턱 일어나서 일어나는 씬. 그 장면이 이걸 위해서 이 영화를 90분을 끌고 왔구나. 라는 느낌을 줘서 항상 거기서 울컥해요 저는. 그 앞에 저는 근데 그리즐리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거기서 몸을 못 가누는데 갑자기 맹수가 하나 나타나면 아이고 자꾸 대응이 안 되잖아요. 몇십 번을 보고서 아직도 그렇게 마구니가 껴 계세요. 아니 이 보드카 씬 아닙니까? 그렇죠. 환영 씬. 근데 그 장면이 사실 명장면 후보긴 하죠 정말로. 어떻게 뭐 저의 감상보다 뭐 그쪽을 꼽으셔도 전 좋아요. 왜냐면 타임 투 고 홈. 이츠 타임 투 고 홈. 너무 그리운 인물이 갑자기 천연덕스럽게 등장했을 때 그 안도감. 그 안도감을 기준으로 2번을 골라도 전 좋습니다. 약간 이런 비슷한 그 경험을 하신 분들 있지 않나요? 약간 자다가 약간 환영. 다음 날 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서 네네. 약간 반 가위 눌림 상태로 막 계속 막 이렇게 환영 보듯이 네네. 꿈 비슷하게 반 수면 상태로 막 하다가 봤는데 없어. 네, 없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아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반수면 상태에서 이제 아내가 시간이 없대요. 아 그래요? 네. 뭘로 할까요? 보드카신 좋으세요? 가시죠. 자, 코알스키의 환영을 보는 씬 선정하겠습니다.
세상에 베디는 코큰스키라고 하잖아요. 이거 욕 아닙니까? 이거는 욕이죠. 광고 듣겠습니다. 베텐 찌네타운 오늘은 영화 그래비티 했고요.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과 월드컵 댓글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 영화는 부산행입니다. 주말 동안 텐스타그램과 목요일 게시판에 공지 올릴 테니까 댓글 참여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그래비티에 대한 털동진의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털동진의 영화 한 줄 평. 무중력의 공간에서 삶의 중력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멋있는 말이야. 영어로 썼다가 한글로 번역해 돌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 메이어 그래비티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